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저는 요즘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울고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떠실지도 궁금한데요. 하루는 울고 또 하루는 웃고 이렇게 정말 시장이 요즘은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쉬어갔지만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기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시간에 뉴욕 지수 선물이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 시장도 함께 오늘은 강력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자세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수 마감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지수 마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2.61% 오른 3,092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1.38% 상승한 957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메이저가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던 오늘 5,940억 이상 순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매수 우위를 차지했고요. 외인들도 4,120억 이상 함께 담은 가운데 개인들은 오늘 1조 원 이상 차익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은 외인이 2,300억 이상, 기관도 함께 쌍끌이 매수를 나타냈고요. 개인들은 2,700억 이상 덜어냈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네요. 자,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신차와 전기차 휴가로 장중 8만 원 선 돌파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특히 오늘 장중 외국인 매수 상위를 차지한 만큼 오늘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했는데요. 기아차가 16% 급등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까지도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5.6% 강세,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의 부각으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 자동차가 있다면 코스닥에서는 부품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아바코 역시 장중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죠. 장 막판에는 상한가 조금 풀리면서 19%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이렇게 자동차의 강한 수급 속에 부품주, 2차 전지, 자율주행까지도 모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테마 내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데요. 오늘은 세방전지가 16% 상승, NS와 삼진 L&D 등이 상승세 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5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한국파마 보시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르기 시작했죠. 다만 오늘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회사 측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임상약 위탁 생산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급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과열되자 일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한국파마는 내일 하루 매매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건설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건설 대표주들은 주택 공급 기대감과 함께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남광토건이 12%, 태양건설도 8%대 상승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시멘트 관련주도 건설과 함께 오르는 모습이죠. 한일 현대시멘트 14% 급등이고요. 성신양해과 12% 함께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 이름에 시멘트가 들어간 기업들은 함께 오르는 모습도 나타냈네요.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먼저 좀 움직여주고 코스닥에서는 부품주라든지 중소형주들이 좀 뒤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포착이 됐는데요. 양시장 오늘은 다시금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잘 구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11시에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가까이 저희와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또 전문가님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인사도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들,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도 화요일 밤에만 만나볼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오늘은 문민지 장창민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열심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남겨놔 주셔야겠는데요. 자, 채팅창이 아니고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이고요.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은 신규 매수할 종목들,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얼마 만에 수익 내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도 자세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려야겠죠.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자, 상단의 베스트 사연들도 잘 참고하셔서 사연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 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필요하겠죠? 오늘도 코스피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문민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웃으면서 시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좀 돌아와주는 모습이라서 반가운 모습들이고 상승했던 종목 수도 원체 많은 모습이고요. 개인분들은 좀 차익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오늘은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시는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피 장세를 웰컴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장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도 6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는 또 개인이 오랜만에 1조 원 가까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속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로 수급이 그동안 빠져나갔었는데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 강한 빨간 상승세에 보였습니다. 자, 전고점을 이탈하면서 요즘 하락세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수세로 오늘 시장 활짝 웰컴이었죠. 그래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락분을 또 만회하고도 2.6%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아차가 16%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요즘에는 대형주도 이렇게 시총 30조 원의 기업들도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정말 어마무시한 유동성 장세임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상승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견인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는 증시를 좀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 아니면 금지가 연장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또 남아있고 현재 반대 매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악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반등세가 나온다라면 반도체나 화학, 자동차 관련 업종들 해서 실적 개선과 연관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엔터 업종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항공주들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돌아와준 만큼 웰컴, 어서와, 들어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수급의 변화였고요.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고 반대 매매에 대한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장 반등 시에 봐야 될 업종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코스닥 장창민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외인과 기관들이 좀 이끌어줬고 개인들은 차익을 좀 챙기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웬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세를 보인 네.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 요즘 최근의 트렌드예요. 좀 내려올 때 매수하고 좀 올라갈 때는 매도하는 그런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늘은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친구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죠.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지수가 고점이 아니냐 아니면은 뭐 대형주가 빠지고 있으니까 하락을 조심해야 한다느니 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는 20년, 오늘 같은 시장을 비유해 봤을 때 20년지기 친한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이틀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연락이 왔을 정도로 정말 반가운 듯한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정말 어색하죠. 상승만이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고 정말 친구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친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다들 친구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명장면도 많고 명대사도 많은 영화인데 이 중에 대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대사인데 오늘은 네가 가라 코스피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아까 문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기아차,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어제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장막판 낙폭을 보여주면서 오늘까지 좀 영향을 미친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정말 약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세는 조금 나와 주었지만 약세 시장이 이어지면서 거래소 중심의 수급 또한 계속 유입되면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코스피야 너가 먼저 상승을 보여줘 우리가 뒤따라가겠다라는 형식의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거에도 좀 그래 왔어요. 경험적으로도 봤을 때에는 대형주 장세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트렌드를 한 번씩 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가 쉽게 죽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주가지수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보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애플카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코스피, 거래소 시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조금은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 출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걱정해야겠지만 굳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풍부한 유동성에 좀 바탕이 되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은 지난주 75조 원 규모까지 기록했다가 1월 15일 기준으로는 68조 원 규모까지 빠지면서 한 7조 원 규모가 좀 하락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0조 원 규모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번 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좀 출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대급 규모의 경제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 때문에 미국 시장도 지속적인 상승세 기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동반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줄제는 좀 챙겨 나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친한 친구와 즐거운 추억이 생각날 정도로 내일도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저께하고 그저께 좀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반등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조금 좀 안심할 정도의 흐름인데 지금 21선에서 조금의 저항대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는 21선 돌파 후에 안착하는지 그리고 하방으로는 이날의 종가까지 약 925포인트 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가 가라 코스피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재밌는 비유로 코스닥 시장 정리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구라고 또 요약을 해주셨고요. 오늘 또 제약바이오는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의 자동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 코스닥은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많다 보니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를 좀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요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들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구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구해 주셨고 또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도 중간 점검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문민지 전문가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중간 점검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연말에 잘 담아가서 지금까지 들고 오고 있었고요. 한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 바로 15일 날 최고가가 3,790원까지 또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잡아주신 목표가를 훌쩍 또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지금 13%가량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이제는 좀 어떤 흐름으로 보면 될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출산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부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책을 내세워서 이 종목이 관련성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까지 이 정책 금액 관련해서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별로 제 자리를 잘 지켜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1월 12일부터 반등세가 나오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그 이후로 좀 하락세를 걷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오늘 다시 양봉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4,150원으로 제시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출산 정부 정책 관련주로 묶이는 만큼 또 오늘도 강력한 양봉이 나와준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15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는 수익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이번에는 장창민 전문가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함께 또 살펴볼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 V원택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익으로 빼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렇게 또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에 또 올라주면서 최고가 12,5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로써 목표가를 또 넘어서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15%가량의 최고가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흐름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좀 다시 한번 알아보면은 머신 비전 및 화상 처리를 통한 디스플레이 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비 제작 업체인데 국내 배터리 3사의 누적 수주액이 LG화학이 80조 원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LG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동사는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의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2018년에 40%, 2019년에는 44%, 20년 3분기까지는 약 70%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2차 전지 시장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에 설명드릴 때 LG 아까 말씀드렸을 때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을 했었는데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67.5% 수준입니다. 그만큼 LG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고 LG화학이 1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3천억 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맨 처음에 최초 목표가로 12,5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1월 15일 날 달성을 보여주었죠. 이날 안내를 드렸어요. 제가 1월 5일 날 안내를 드리고 나서 별로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약세 시장 속에서도 2차 전지 сек터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동반 강세를 보여주었죠. 큰 흐름을 봤을 때에는 아직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전 최대 거래량 수준인 약 370만 주 수준인데 370만 주 이상을 넘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시면서 목표가는 14,500원까지 한번 더 들고 가시면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LG와 함께 또 2차 전지 수혜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V1텍은 또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14,500원까지 저희는 수익 더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수익 더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이번엔 포스코 ICT도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또 역시나 연말에 담아서 지금 구해주신 뒤로 쭉 하고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1월 4일 날 최고가 9,200원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주가 한 차례 레벨업을 한 뒤에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목표가를 높게 잡았나 봐요. 목표가 10,000원까지 잡아주셨는데 아쉽게 조금 못 미친 모습이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흐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더 알아보면 포스코가 설립한 IT 서비스 사업 및 엔지니어링 영위 업체인데 국내 유일한 턴키 스마트 팩토리 공급 가능 업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생활 방식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물류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국내 스마트 팩토리가 본격화되면서 동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쿠팡 관련주로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동방, KCTC 등등 여러 가지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물류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스마트 팩토리밖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을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1차 목표가로 안내 드렸던 게 9,000원이었죠. 9,000원은 달성은 했는데 이때 목표가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안내를 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이 조금 나왔을 때에도 잘 버텨주고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조금 있고 나서 기간 조정만 있을 뿐이죠. 기간 조정이 있을 때 가격 조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입되었던 수급이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로 상향해 드렸던 10,000원까지는 지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승에 맞춰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차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던 종목이군요. 목표가 10,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셔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물류 처리를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까지 함께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요. MK전자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MK전자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12,500원까지 저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12,250원까지 최고가 기록하면서 현재 7%가량 수익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MK전자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 동사도 뭐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인 번딩 와이어 그리고 솔더블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요 제품으로 골드 본딩 와이어가 정말 핵심입니다. 세계 본딩 와이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주력 사업인 본딩 와이어 제품이 매출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본딩 와이어 시장은 전 세계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 시장에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30%를 달성할 정도로 정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월 13일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작년 12월 중국 법인과 그리고 1월 국내 법인의 매출이 연이어 실적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아시아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중국, 대만에서 확고한 본딩 와이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주력 사업인 본딩 와이어, 솔더블의 고부가 가치 신규 제품이 연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이익률 측면에서는 상호 시너지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1월 12일 날 안내드리고 나서 장 초반에 강한 상승 출발하면서 시초가가 좀 높게 잡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지금 좋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마이너스 수준인데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차 전지 아까 V1텍 설명드릴 때에도 2차 전지 섹터에서는 LG화학을 필두로 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이달 거래량이 조금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좀 하락에 나올 때 거래량이 좀 없었죠. 그만큼 매수세가 좀 지탱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안내드렸던 12,500원 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이상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K전자의 목표가 지금 12,500원입니다. 목표가 이상까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구해드리는 종목들 차후에 저희가 흐름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친절한 구해줘 스탁도 두 분의 전문가이니까요. 오늘도 종목들 많이 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삐뽀 삐뽀 오랜만에 사이렌 울리면서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또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 여유가 좀 돼서요. 더 많은 분들의 사연 만나보고 다양한 종목들 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얼른 움직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사연 채택이 직접 안 되더라도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구해드리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 남겨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실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만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깜빡이고 있죠.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빨간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게시판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또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얼마 만에 수익 챙기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동안에 들어온 사연들 얼른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저희 구해줘 스탁 애청자님이 오신 것 같아요. 끝번호 4682번이고요. 김세라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인해 수익도 꽤 봤는데요. 감사드립니다 하고 꾸벅 인사도 남겨주셨네요. 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 좀 안전하면서도 탄탄한 종목으로 구해주세요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애청자님 얼른 구해드려야겠죠.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사연보다 너무 기분이 좋은 사연입니다. 저희 방송 보면서 수익도 많이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인 것 같은데요. 얼른 또 다음 종목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민지 전문가에게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제대로 구조 전략 아주 탄탄하게 잘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연 바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전하고 탄탄한 종목하고 생각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그렇죠. 요즘 대형주도 굉장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전한 종목으로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제가 구해드릴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98%를 가지고 있어서 반사이익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이 사업군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린케미칼 부분은 폴리에스터 계열, 그리고 탄소 섬유 중간재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라이프사이언스 사업군은 제약과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 공급용 백신의 생산을 SK케미칼 자회사에 맡기면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 IPO 이슈 모멘텀까지 살아있죠. 그리고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이 부각되면서 이 CMO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제약주, 백신 관련주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백신 관련주, 백신을 유통하려면 CMO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빠른 반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 보시면요. 매출액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로 갈수록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폭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역시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 상승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럼 차트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0% 이상 또 폭등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이고요. 놀라운 폭등세를 보인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세 다시 보였죠.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온 이후로 잘 보시면은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포인트가 될 만한 선은 바로 노란색 선 61선 구간입니다. 이 종목이 저항선이 되기도 했다가 지지선이 되기도 했다가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선에 여기 보시면은 작년이었죠. 11월 달부터 61선에 안착한 이후로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선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은 이 5일선과 21선이 뚫어주게 된다면 또 한 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봉도 한번 볼 텐데요. 이 주봉도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이렇게 대폭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 구간, 그리고 또 한 번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 구간,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 시기에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로 따졌을 때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탄력,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일봉상으로 넘어갔을 때 최근에 부진한 흐름과 함께 이렇게 쭉 음봉으로 눌렸다가 재차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34만 원 라인인데요. 여기 34만 원 라인이 저항 구간이자 지지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가는 41만 원 추천드리겠고 손절가는 3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이고 탄탄한 종목 찾으셨던 우리 시청자님 사연이었는데요. 문민지 전문가 SK케미칼로 첫 번째 종목 꺼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종목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무겁지 않나요? 하고 질문을 드렸을 텐데 올해는 정말 대형주들이 너무 쭉쭉 잘 가는 시장이고요. SK케미칼도 지금 최근 들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으로는 지지하고 있는 34만 원 구간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41만 원까지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분들도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연창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처음으로 사연 남기신 시청자님이 보입니다. 끝번호 4718번이고요. 이완식 시청자님의 사연이네요. TV로 시청만 하다가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60이 넘다 보니 요즘 같은 시장에는 적응을 잘 못하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의 사연들도 일단 얼른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연 잘 남겨주셨습니다. TV로만 보시다가 사연 처음 남겨주셨다고 해서 꼭 집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과는 확실히 너무 다른 시장이라서 대응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창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이분 사연 함께 보셨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시장과는 좀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이런 시장에서 적응을 못하게 되면은 좀 트렌드를 잘못 잡으면은 수익권이었더라도 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을 얻어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안정 추구형 투자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로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법인으로 대규모 법인에 해당되는데 연결 실체 기준으로 건설기계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를 통한 제품 혁신, 신흥시장 진출 등을 통해서 건설 기계 및 포터블, 파월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제품 특성상 주택 건설이 주요 매출 타겟이며 북미와 유럽 등에서 주택 외에도 도심지 인프라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형 장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시장 브리핑 할 때도 설명드렸죠. 곧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게 될 텐데 2월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죠.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도로, 교량, 항구, 공항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제적인 건설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동사는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호황이 이어진다면 성장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한다면 동사의 2021년 실적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작년 1분기에는 영업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했었는데 2, 3분기에는 안정화를 찾으면서 작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호조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국내 건설 섹터 호조도 같이 볼 수 있겠죠. 현대건설,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중형 건설 회사들도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다들 알다시피 신세계건설이 엄청난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태영건설, 계룡건설 등 이런 건설주들이 그 예인데 동사 또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크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최근 개인 매수세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만큼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들 한 번씩은 살펴보시는 PBR도 0.81배 수준으로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수준이고 최근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3.2조 원 규모인 이 종목도 주가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트 한번 3만 원 선을 긋고 한번 볼 텐데요. 일단 3만 원 선 딱 봐도 눈에 보이시죠? 이전 지지 라인인 게 딱 눈에 보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이 3만 원대에서 물량을 한 차례 소화한 흐름, 이 거래량이 한번 입증해 주는 겁니다. 거래량이 입증해 주는데 이후에도 한 번 더 이 물량을 소화해 준 흐름이죠.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3만 원대를 도전하면서 조금씩 거래량이 조금씩 나와주는 흐름 보여주었는데 3만 원을 돌파해 주고 나서 상승 흐름은 보여주었지만 시장 상승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흐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3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 갭상승 부근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넘지 못하던 가격대를 넘고 나서 종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갭 상승을 했다는 것은 좀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흐름이에요. 시가총액이 3.2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갭 상승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또다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한번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목표가 38,000원으로 보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3만 원 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설 섹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실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구해조스탁에서 수익을 잘 챙겼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구간인 것 같고요. 두산밥켓 저희는 목표가 3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는 이전 지지 라인인 3만 원 선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자나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9100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종목 추천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짧게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고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사연 바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에게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또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게 고민이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들도 부지런히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연창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분 얼른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라져요라는 닉네임의 사연 한번 만나봅니다. 제 계좌 수익률이 팍팍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장이 좋은데 지지부진한 계좌네요. 2차 전지 좋다고 하던데 저는 자동차 관련주로 구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자동차 키워드를 잡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정말 새해 들어서 자동차 쪽에서 좋은 호재성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자동차 대표주들이 강했고 부품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 2차 전지도 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민재 전문가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쪽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 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시청자분들 종목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세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세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 회사이고요.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더 콘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헤더 콘덴서는 고온 고압 에어컨을 냉매를 시켜서 액회 냉매로 전환하는 공조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비롯해서 포드,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 공조 제품을 부품하는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가 현대자동차 모비스의 부회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원이 생산하는 헤더 콘덴서는 또 루시드 모터스 첫 양산형 전기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세원이 지난 9월에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에 63억 원 규모로 전기차 헤더 콘덴서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죠. 이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테슬라 대항마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또 최근 미국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세원 역시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원이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기타 부품 공급을 테슬라, 포드 등으로 확대해서 이제 지난해에는 북미 지역에만 총 250억 원의 규모의 헤더 콘덴서 수주를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에 이어서 테슬라, 현대차까지 최근에 현대차와 애플카 이슈를 받았는데 또 한 번 수혜주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고부가 가친 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친환경차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세원의 재무제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원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갈수록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역시나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실적 성장성 가시화될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의 지난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 차트 흐름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해 6월에서 8월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또 급등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살펴보시면 241선을 뚫지 못하다가 과거에는 241선을 뚫지 못하다가 지난해 6월부터 뚫어주면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급락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다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뚫어준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노란색 선 61선 구간으로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선 구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항 구간이 됐고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펴보시면은 4,100원 보입니다. 여기 4,100원이 지지선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 이슈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애플카 등 자동차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과 실적적인 부분들로 반등 시세를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 볼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도 한번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여기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선을 유지시켜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5주선과 20주선 이게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겠죠. 5주선이 20주선을 뚫어주면서 주봉상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역시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6,83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라인은 지지선이 되었던 4,100원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현대차와 애플카의 협력 이슈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세원으로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 6,83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아래 자세한 가격 전략 잘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얼른 또 다음 사연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사연창에 귀여운 아기자기한 이모티콘들 보이는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이 다 함께 차차차라고 또 귀엽게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귀여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현대차, 기아차 난리도 아니네요. 자동차 섹터로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래는 귀여운 고양인가요? 아무튼 귀엽게 남겨주셨네요. 사연부터 정리해보시죠. 수익을 챙기면서 다 함께 차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라서 차차차라고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장창민 전문가에게 자동차 관련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귀여운 사연이 들어왔어요. 수익까지 좀 잘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생각나세요? 일단 남겨진 사연의 이모티콘을 보니까 앵커님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쓰시는 이모티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귀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 같은데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뭐 최근에 현대차가 좀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나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었고 기아차 또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죠. 이번에 자동차 섹터로 구해드릴 종목은 아진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일단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용, 농공기용, 치공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차량 충돌 시 충격 전달을 최소화하는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OEM 방식으로 완성차 업체에 부품 납품 및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독일 부품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중국 현지 법인에서 도어 모듈 자체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서 시장을 정말 잘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내려와 있는 섹터를 보기보다는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만한 섹터를 보는 것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웬만한 섹터, 종목들이 오르고 있죠. 하지만 정말 강한 섹터를 봐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차는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2012년 고점인 84,000원 선까지 올라와주고 있고 현대차는 상장 이래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 추세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아진산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점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작년 그리고 올해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동사의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는 또한 ADAS 플랫폼을 통해서 자율주행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ADAS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개발된 플랫폼인데 최근에 현대차와 애플의 자율주행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이제 기아차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에서 좀 강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좀 높게 잡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3,000원의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매물대 딱 보이시죠? 3,000원 매물대를 돌파해 주었을 때의 거래량이 입증해 주듯이 최근에 3,000원을 돌파해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눈치채고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높게 잡기긴 하겠지만 좀 상향된 목표가로 4,000원 선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오늘 시초가 아래 부근인 3,050원 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진산업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목표가 4,000원까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